안녕하세요. 제주도 여행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제주 설레임입니다. 2박 3일 코스로 가을 여행을 가도 좋을 곳 30곳을 빠르게 추천드립니다. 제주 용눈이 오름은 제주시 구자읍 종달리에 있는 기생화산구이며 2년 반의 자연휴식제를 마치고 올해 7월 1일부터 재개방했습니다. 제주도 서쪽에 새별 오름이 있다면 동쪽에는 용눈이 오름이 있죠. 정상까지는 약 20에서 25분 정도 소요되며 왕복 1시간 정도 잡으면 됩니다. 물론 사진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시간을 잡으면 됩니다. 학생들 수학여행 코스로도 많이 이용되는 곳입니다. 가을 억새 풍경이 무척 예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랍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주변의 경치가 한눈에 들어오며 멀리 바다까지 보인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용눈이 오름 정상에서 보면 바로 내려다 보이는 제주레일 바이크는 전자동 바이크를 타고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볼 수 있어요. 운영시간은 동절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40분 정도입니다. 한 대당 총 4명까지 탈 수 있으며 예쁜 커버가 씌워져 있어서 날씨에 관계없이 전천후로 탈 수 있습니다. 보통 페달을 밟아서 운행하는 것과 다르게 제주레일 바이크는 전동식으로 작동되어 지인들과 이야기하거나 풍경을 감상하기 딱 좋답니다. 목장 주변과 용눈이 오름 주변을 돌기 때문에 가을 억새를 감상하기 좋답니다. 아끈 다랑쉬 오름은 다랑쉬 오름에 아끈이라는 접두어가 붙은 것인데 제주말로 아끈이란 작은을 뜻합니다. 다랑쉬 오름은 비교적 높은 오름에 속하지만 아끈 다랑쉬 오름은 무척 낮아서 누구나 쉽게 올라갈 수 있답니다. 정상 주변은 온통 억새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무척이나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분화구의 중심도 완만하답니다. 가까이에서 억새 풍경의 사진을 촬영하고 싶은 분들은 딱 좋은 장소랍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천년의 세월을 간직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는 비자림은 500에서 800년생 비자나무 2,800여 그루가 밀집하여 자생하고 있습니다. 때묻지 않은 울창한 숲으로 비자나무 군락지가 분포되어 있는 비자나무 숲길입니다. 평평한 코스로 조용하면서도 남녀노소 누구나 걷기에 안성맞춤이랍니다. 피톤치드 가득한 조용한 숲길도 좋고 주차장도 넓어서 차를 세우기도 편리하답니다. A 코스와 B 코스가 있는데 대략 30분 정도면 다 걸을 수 있답니다. 아이들과 함께 혹은 연인과 함께 신비로운 비자림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비자림 옆에 있는 또 하나의 가볼 만한 곳 바로 메이즈랜드입니다. 메이즈랜드는 바람, 물, 여자라는 제주도의 3다를 테마로 조성된 세계 최장의 석축 미로공원입니다. 입구에서 미로를 탈출하는 지도를 받을 수 있으나 지도 없이 천천히 미로를 탈출하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무척이나 좋아하며 미로 주변으로 볼거리 등이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른답니다. 건강과 재미와 즐거움을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테마공원입니다. 땡땡땡. 종소리가 울리면 누군가 탈출에 성공했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해안에 분포해 있는 선인장 야생 군락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안을 따라 서 있는 풍력 발전기와 바위 틈에서 자라는 손바닥 선인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이런 곳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색적이며 풍경이 참 예쁜 것이 특징입니다. 나무 데크길 따라서 걷고 있노라면 얼굴에 웃음꽃이 핀답니다. 월령포구에 주차를 하고 걸으면 편하며 끝자락에서 조그마한 카페를 만날 수 있는데 팥빙수와 백년초 주스를 맛봐도 좋답니다. 여름철에는 이곳에서 서핑을 많이 즐긴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월령 선인장 군락지에서 바라보면 서쪽으로 10개의 해상풍력 발전기가 조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면 신창풍차의 안도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해안선과 많은 풍력 발전기 그리고 에메랄드빛의 바다가 있어서 무척이나 예쁜 곳입니다. 주차장 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걸어서 바다 위 다리도 건너보고 사진도 찍으면 참 좋답니다. 일몰 시간에 맞추면 풍력 발전기와 노을이 어우러지는 멋진 명장면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물이 찰랑찰랑할 때나 혹은 일몰 시간에 맞춰서 가는 것이 좋으며 바다에서 물고기가 자주 튀어오르는 장면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저녁 먹기 전에 한번 들르면 좋은 곳이네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제주 올레길 10코스인 송악산 둘레길은 주차장에서부터 시작하여 총거리가 약 2.7km 정도 되며 가파도와 형제섬 마라도까지 훤히 보이는 장소로 길도 완만하며 아이들도 쉽게 걸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송악산 둘레길 입구에서 일제 진지동굴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풍경도 아름답고 코스도 비교적 쉽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답니다. 주변에 볼거리는 용머리 해안과 드라이브 코스인 4개의 안도로가 있습니다. 다크 투어리즘으로 많이 찾는 서달 오름과 알트르 비행장도 근처에 있으니 함께 여행 코스로 계획해도 좋답니다. 여름 수국철에는 숨겨진 수국 명소가 있는 장소이기도 하답니다. 해안선을 따라서 한 바퀴 돌아보는 풍경은 정말 멋지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산방산뷰와 사계바다가 훤히 보이는 높은 곳에 위치한 마노르블랑은 핑크뮬리 카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름에는 수국, 겨울에는 감귤 체험과 동백꽃도 무척 예쁜 카페입니다. 가을철에 가면 핑크뮬리와 팜파스그라스 그리고 코키아가 어우러져서 무척 풍경이 예쁘답니다. 또한 여러 군데로 나뉘어진 핑크뮬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려는 관광객들이 많답니다.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카멜리아 힐은 동양에서 가장 큰 동백수목원입니다.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겨울철 다양한 동백꽃이 무척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나 가을 정원은 제주도 가을 여행으로 무척 볼거리가 풍성하답니다. 다양한 식물과 꽃, 그리고 참억새와 팜파스그라스, 핑크뮬리 등이 어우러지는 풍경이 무척 인상 깊답니다. 중간에 있는 온실 카페에서 잠시 쉬었다가 가는 것도 추천드려봅니다. 여름에 수국, 가을에는 가을 정원, 겨울에는 동백꽃으로 항상 사람들이 많답니다.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한 섬 마라도는 볼거리가 풍성한 곳이기도 하죠. 제주도 본섬에서 마라도까지 운항하는 배편은 송악산과 운진항 두 곳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운진항에서 탔네요. 보통 30분 정도 소요되며 배편 출발하기 30분 전에 도착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승선 신고서와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답니다. 가을에 가면 풍성한 억새 및 기암절벽, 마라도 등대, 마라도 성당, 그리고 먹거리 짜장면이 있죠. 마라도는 작은 섬이지만 기독교, 천주교, 불교의 3개 종교가 있는 곳이기도 하며 시계 방향으로 걸어가서 돌고 마지막쯤에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배 시간을 맞춰도 좋답니다. 가을 여행으로 멋진 마라도 함께 감상해 보시죠.
제주도에서는 야생 돌고래를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죠. 그러나 굉장히 먼 곳에서 감상해야 한답니다. 또한 돌고래들이 이동하는 길이라고 해도 만나기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M1971 요트 투어는 90% 성공률로 돌고래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해서 투어를 했답니다. 요트에 타고 안전교육도 받고 준비된 먹거리는 나중에 돌아오면서 먹었네요.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이 많았고 돌고래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으로 가서 기다린답니다. 돌고래가 멀리 보이면 배의 엔진을 끄고 기다린답니다. 왜냐면 돌고래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에 있던 돌고래가 요트 가까이 와서 밑으로 헤엄을 치니 아이들은 신나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제주 설레임도 제주도에 살면서 야생 돌고래를 몇 번 봤지만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니 신기하더군요. 돌고래 투어 함께 감상해 보시죠.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에서 곽지리까지 해안을 따라 연결되어 있는 유명한 산책로입니다. 특히 바닷가 바로 옆으로 길이 있어 걷기에 무척 좋으며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면서 눈요기 제대로 하는 곳이죠. 또한 한담 해안 산책로 위쪽으로 유명한 카페가 많이 들어서 있으며 일명 애월 카페거리로도 유명하답니다. 요즘은 근처에 도넛 가게들이 또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며 젊은이들의 거리로도 통한답니다. 봄날 카페 앞에서 투명 카약도 탈 수 있는데 바다색이 정말 예술이랍니다. 그냥 걷기에도 좋고 전망 좋은 카페에 들어가서 가만히 눈요기에도 좋은 곳이죠. 제주도 가을 여행으로 빼놓을 수 없는 명소 중의 명소 새별오름입니다. 풍성한 억새가 참 예쁘며 주차장도 넓고 잘 되어 있는 곳이죠. 보통 정상을 바라볼 때 왼쪽으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왼쪽으로 올라갈 때는 정말 경사가 급해서 좀 힘들지만 내려올 때 억새밭에서 사진 촬영할 때는 즐겁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새별오름 바로 근처에 있는 핑크뮬리 카페로 유명한 새빌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베이커리가 있으며 야외에서는 한눈에 새별오름이 들어옵니다. 사진 촬영하기 좋게 핑크뮬리가 심어져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온답니다. 새별오름을 방문하고 난 다음 새빌 카페로 오는 경우가 무척 많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오려면 사이길이 있어서 편하게 올 수 있으며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카페를 먼저 들렀다가 새별오름을 걸어서도 갈 수 있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서귀포시에 위치한 오설록 티 뮤지엄은 한국 최초의 차 전문 박물관입니다. 주차장은 무료이며 무척 넓으나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찾기에 부족할 때가 많답니다. 바로 건너편 펼쳐지는 푸른 녹차밭이 서광다원이며 사진을 찍으러 많이 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설록에 들어가서 선물을 고르거나 녹차 아이스크림을 맛보기도 합니다. 또한 건물 위층에는 전망대가 있는데 주변에 녹차밭이 한눈에 들어와서 풍경이 좋답니다. 또한 바로 옆에 이니스프리 건물이 있는데 천연 비누 만들기 혹은 커피 한잔 하기에도 참 멋스러운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로 옆에 또 다른 녹차밭 풍경이 창문을 통해서 펼쳐지거든요. 전체 관람 및 사진 촬영하는 것은 무료이며 물건을 사거나 체험 같은 것은 유료입니다. 녹차밭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거나 가볍게 아이들과 함께 가도 좋은 장소입니다. 박수기정은 샘물을 뜻하는 박수와 절벽을 뜻하는 기정이 합쳐진 말로 바가지로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샘물이 솟아나는 절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로 대평포구에 주차를 하고 걸어서 가면 되는데 보통 낚시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프리다이빙 하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주상절리의 한 단면을 보는 듯 참 멋진 절벽이랍니다. 해질 때 노을과 함께 사진으로 담아도 참으로 멋진 곳입니다. 대평포구의 소녀상 등대도 감상해보면 좋을 듯죠. 함께 감상해 보시죠. 박수기정을 구경하고 바로 인근에 있는 카페 루시아에 왔습니다. 이곳 카페에서도 한눈에 박수기정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차 한 잔 마시며 느긋하게 감상하거나 이야기하기 좋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주변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꽃들을 심어놓기도 하더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서귀포시 대포동 해안에 있는 대포주상절리대는 자연이 빚은 신비로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주차장은 유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관람료가 별도로 있답니다. 제주도민은 무료랍니다. 멋진 절벽에 육각형 벌집 모양의 바위들을 보면 정말 신기하게 느껴지죠. 파도가 치면서 넘실대는 모습도 멋지며 관람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사진 촬영하기에도 좋답니다. 또한 주변에 공원처럼 잘 꾸며져 있어 한 바퀴 돌면서 관람해도 된답니다. 매표소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무료로 주상절리를 볼 수 있는 장소가 나온답니다. 이곳에서 우도 땅콩 아이스크림을 자주 사 먹곤 했네요. 섬속에 섬투어를 할 수 있는 차기도 유람선입니다. 차기도 유람선은 미리 예약을 하고 이용해야 한답니다. 또한 승선 신고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요. 유람선을 타고 바다를 가로지르는 느낌이 참 좋으며 차기도에 내려서 섬 트레킹을 한답니다. 제주 설레임은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보며 왔답니다. 가을 억새가 풍성한 곳이기도 하죠. 내려서 보면 참 멋스러운 풍경을 눈으로 사진으로 담아올 수 있으며 등대를 배경으로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여유롭지는 않아서 빠르게 이동해야 한답니다. 트레킹을 마치고 유람선을 타면 차기도 주변 한 바퀴를 돌면서 섬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답니다. 보통 주변에 한치를 구워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간식으로 참 좋네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밑분재관은 한옥으로 지어진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실내가 무척 깔끔하며 넓은 테이블 그리고 가장자리로 경치 구경하기 좋은 테이블이 있답니다. 야외로 나가면 정원이 고풍스런 느낌이 들고 아이들과 함께해도 좋을 것 같군요. 빵과 디저트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서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방문하는 곳입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퍼시픽 마리나 요트 투어는 중문관광단지에서 즐길 거리로 바다에 나가서 낚시 체험도 하고 신나는 음악과 함께 대포 주상절리대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답니다. 물론 영상에서는 저작권 때문에 음악 소리를 꺼놓았습니다. 보통 가족과 함께 혹은 연인과 함께 투어를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요트가 좀 고급지다라는 느낌이 있답니다. 바다 위에 윤슬이 반짝일 때 참 예쁘며 주변으로 다른 요트들이 꽤 있답니다. 초심자들도 가볍게 낚시에 성공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함덕 서우봉해변은 제주도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해수욕장 중에 하나입니다. 해변에서부터 걸어서 서우봉 올라가는 중턱까지의 풍경과 느낌이 참 좋답니다. 중간쯤에서 바라보는 한라산 뷰와 해변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며 카메라를 꺼내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곳이죠. 봄에는 유채꽃, 여름에는 해바라기 등을 심어놓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느낌이 참 좋은 곳입니다. 또한 주변에 예쁜 카페와 맛집들이 많기에 둘러보고 잠시 쉬었다가 가기도 좋은 지역입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에코랜드 테마파크는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곳이랍니다. 항상 관광객들로 넘쳐나는 곳이기도 하며 예쁜 수제기차를 타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며 관람하는 곳입니다.
또한 수제기차도 8가지의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색깔에는 의미가 있답니다. 기차가 첫 번째 역인 에코브릿지 지역에 정차하면 내려서 호수 위를 걷기도 하고 구경하면서 사진 찍으면서 관람하면 됩니다. 가을에 가면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으며 워낙 관광지가 넓어서 사람이 많아도 괜찮은 곳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역인 레이크사이드 역과 피크닉 가든 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벤더, 그린티 앤 로즈 가든 역을 돌고 메인 역으로 복귀하는 코스입니다. 각각의 역은 특징들이 다르고 어린이가 좋아하는 곳들도 있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테마도 있답니다. 에코로드라는 곧자왈 숲길도 있어서 제주 에코랜드 안에서도 여러가지 색다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카페도 들르면서 쉬엄쉬엄 구경하시면 된답니다. 제주시 송당리에 위치한 카페 글렌코는 매년마다 새로워지는 장소랍니다. 카페이면서도 가을에 가면 예쁜 핑크뮬리와 백일홍을 볼 수 있고 여름에는 멋진 수국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주차장 한쪽편에는 염소가 있으며 매장으로 들어가 주문을 하고 손목에 입장권을 착용한 후에 돌아다닐 수 있답니다. 실내 테이블보다는 야외의 테이블이 훨씬 더 좋답니다. 그러나 자리들이 많지는 않답니다. 핑크뮬리를 배경으로 예쁜 사진을 찍으러 많이 가는 카페입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서귀포시 표선면에 위치한 따라비 오름은 오름의 여왕이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입구에 작은 주차장이 있으며 걸어서 올라가기에 그리 어렵지는 않답니다. 3개의 분화구를 가지고 있으며 능선이 참으로 아름다운 오름이랍니다. 가을 억새도 풍성해서 억새 사진을 찍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딱 좋으며 주변 경관도 빼어나고 한라산 뷰까지 더해져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표선면 가시리 일대에 많은 풍력 발전기가 있는데 그 모습까지 더해져서 더욱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가을 여행 추천지로 새별 오름, 용눈이 오름, 따라비 오름은 자주 소개된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제주시 구자읍 송당리에 위치한 비밀의 숲은 이색적인 나무들이 있어서 사진 촬영하러 많이 가는 장소랍니다. 내부에는 화장실이 없으며 입장료는 3,000원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예쁜 사진을 찍고자 많이 찾는 사진 스폿 장소이기도 합니다. 비밀의 숲은 수령이 오래된 삼나무와 Y자형의 독특한 모양의 편백나무가 긴 터널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둑판 모양의 길 좌우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은 곳으로 가서 사진을 찍으면 됩니다. 중문 오프로드 체험장은 사륜 오토바이, 일명 ATV를 타고 오프로드를 신나게 달려볼 수 있는 체험장입니다. 처음에 안전교육 및 조작법들을 익히고 트랙을 몇 바퀴 돌면서 운전법을 좀 더 익힌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오프로드를 신나게 달리는데 가을 풍경이 너무나 멋지며 즐거움이 넘치는 체험이랍니다. 중간에 잠시 멈춰서서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또한 랭글러라는 차량을 타고 오프로드를 달려볼 수도 있는 장소입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서귀포시에 위치한 자연하천인데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쇠속각에서는 태우와 카약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체험을 하러 많이들 간답니다. 카약은 보통 성인 2명이 탈 수 있으며 최대 인원으로 어린이까지 타면 3명입니다. 제주도 전통배 태우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이 한꺼번에 탈 수 있으며 해설자 분이 쇠속각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신답니다. 바로 맞닿는 곳에 하요의 수욕장이 있어서 구경을 하거나 잠시 걷기에도 좋은 장소입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제주 설레임이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윈드 1947입니다.
카트 체험 및 사격, 서바이벌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특히 카트장의 길이가 무척이나 긴 편이고 운행하는 코스의 풍경도 참 예쁘답니다. 보통 카트장은 구불구불한 같은 장소를 맴돌듯 운전하는데 이곳의 코스는 약 2km의 길이를 자랑한답니다. 제주 설레임이 카트를 타고 직접 체험해보면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체험 후 맛있는 먹거리까지 한 장소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함께 감상해보시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